준비하세요. 기쁨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평화가 그저 꿈이 아닌 일상인 마법 같은 땅을 탐험할 준비를 해보세요. 교통 신호등이 필요 없는 안전한 곳, 그리고 눈앞에 구걸하는 사람 하나 없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믿기 힘들죠? 하지만 부탄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남자가 이웃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성이 남편이 여러 명인 것이 당연한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부탄에 대한 이 10가지 놀라운 진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동부 히말라야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부탄은 조용히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종종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식 정책입니다. 부탄은 성공을 돈이나 시장으로 측정하는 대신 총행복지수라는 드문 국가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 중에 93% 이상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탄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37개국 중에 95위에 랭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보면 이 보고서는 대부분 재정적 지표를 중시하며 누군가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깊이 기쁨을 느끼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탄에서는 사람들이 느린 아침, 자연 속의 긴 산책, 촛불 아래의 조용한 저녁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버터차를 마시거나 펄럭이는 기도 깃발 아래에서 명상하거나 숲길을 따라 자생허브를 수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왕 자신이 진정한 부는 급여가 아니라 미소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일반적이며 불교의 가치와 계절의 풍요로움에 의해 형성됩니다. 현지인들은 점심 후에 자주 낮잠을 자고 잠자리는 해가 지는 곳과 함께 찾아옵니다. 반문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파티보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디지털 생활도 최소한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최신 기술을 쫓는 동안 부탄 사람들은 여전히 화면이 아닌 인사로 서로를 맞이합니다. 스마트폰, 심지어 고급 스마트폰도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여전히 샘물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무로 요리합니다. 마을은 고대 기술로 지어졌으며 벽은 산의 바위로, 지붕은 숲의 목재로, 손으로 매끄럽게 한 흰 점토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물쇠는 드물고 범죄도 드뭅니다. 유일하게 상점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지붕용 골판지 철입니다. 차는 가능한 공간에 주차되며 도난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그들은 소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거지들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왕의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는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 자급자족을 장려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도 자신의 음식을 기르거나 사원에서 돕습니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은 깊습니다. 2015년 부탄은 단 1시간 만에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나라의 30% 이상이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국가의 보물로 남도록 하기 위해 부탄은 행복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부서는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맡은 장관이 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젊은 승려들에게 마음을 다해 웃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며 기쁨이 지혜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방문객들이 종종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쫓는 세상에서 부탄은 적은 것을 제공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속도를 평화로, 화면을 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부탄의 가장 놀랍고 깊이 뿌리내린 전통 중 하나인 결혼 관습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부탄의 농촌 지역 일부에서는 사랑과 가족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낯설게 보일 수 있는 형태를 띠지만 여기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여러 남편, 종종 형제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는 고대 목의 사회 관습을 여전히 따릅니다. 이를 형제 다처제라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 드물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실천되어 왔습니다.
이 맥락에서 간통의 개념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합은 상호 이해와 책임 공유에 기반합니다. 전통적인 부탄 문화에서 결혼은 항상 의식이나 서류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살며 아이를 키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남자가 결혼하면 보통 아내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며 이는 여성들이 가족을 떠나는 더 일반적인 전통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상속도 여성에게 흐릅니다. 장녀가 종종 가족의 집, 농지, 가축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부탄 생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존경과 가치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의 법은 여성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가벼운 폭행, 예를 들어 손찌검조차도 남편에게 법적 조치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존엄성과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혼 또한 간단하고 상호 존중으로 처리됩니다. 짧은 서면, 합의서와 증인이 있으면 결혼을 끝낼 수 있으며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어떻게 지원이 공유되는지를 포함합니다. 비록 단혼제가 부탄의 도시 중심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지만 많은 산촌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균형, 협력 및 깊은 가족 유대가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것이 부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이며 전통과 행복이 함께하는 길을 걷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될 것처럼 부탄의 삶의 방식은 가정의 문을 넘어 계속됩니다. 사회를 안내하는 규칙은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이제 세계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산과 사원, 신비로 가득한 땅입니다. 부탄은 단순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신념과 조용한 지혜로 형성된 신성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왕국에서는 동물의 생명, 심지어 가장 작은 파리조차도 존중받습니다. 고기를 위해 기르는 닭이나 도사를 위해 기르는 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부탄의 심장이 불교와 함께 뛰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깊은 헌신입니다. 죽이는 것은 심지어 우연이라도 법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조차도 해충을 해치지 않고 부드럽게 밖으로 안내합니다. 사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낚시는 드물게 허용됩니다. 여기서는 음식이 화학물질에 닿지 않은 땅에서 자랍니다. 2016년, 정부는 화학 잔여물이 발견된 후 인도에서 온 채소를 금지했습니다. 가금류와 계란에 대한 금지는 2012년에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부탄의 꿈은 완전한 유기농 미래입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고추를 한 입 베어 물 때 그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태양, 흙, 전통으로 자란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부탄은 2000년까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나라입니다. 수도 팀푸는 그 여름 처음으로 움직이는 그림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인도 영화를 어린아이처럼 감탄하며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아이들은 밖에서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는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흉내내며 복싱을 하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은 대담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부탄은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와 흡연을 금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15,000달러입니다.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첫 해에만 800명 이상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은 씹는 담배를 들고 있던 승려였습니다. 그 나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법은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소량을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엄격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지인들은 부탄에 남아있는 흡연자가 한 명뿐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가까이 와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부탄은 숲을 보물처럼 보호합니다. 법적으로 60%의 땅은 녹색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나무를 베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가를 받으면 2그루를 대신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마이너스인 나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오염보다 더 많은 것을 흡수하는 국가입니다. 산들도 신성합니다. 2014년 부탄은 6,000m 이상의 등반을 금지했습니다. 2003년에는 등산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 봉구리들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오르는 것은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여겨집니다. 거리에서도 부탄은 다르게 흐릅니다. 신호등이 없습니다. 한 번 설치되었지만 곧 제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너무 차갑고 비인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경찰관들이 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며 때때로 천천히 운전하고 충만하게 살아라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 아래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는 규칙이 아니라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시끄러운 음악, 패스트푸드 또는 반짝이는 광고를 찾고 있다면 이곳은 여러분의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믿음이 깊고 모든 나무, 곤충, 미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끌린다면 부탄은 여러분의 마음이 찾고 있던 숨겨진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심지어 잠깐의 경외감이라도 느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고려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부탄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그 정신, 땅, 깊은 전통의 거울입니다. 거의 모든 요리가 고추의 대담한 불꽃을 지니고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고추는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크리미한 아보카도는 그 풍요로움 덕분에 거의 90%의 식사에 포함됩니다. 부탄에서는 고추가 신선하게 말린 상태로 빨간색, 초록색으로 사용되며 심지어 치즈깨에 담가져 요리에 강렬한 맛을 더합니다. 이 요리는 매운맛이 있지만 이웃 인도나 중국의 기름진 요리와는 다르게 산의 순수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칸 파는 햇볕에 말린 소고기, 흰 고추, 아삭한 무가 섞인 든든한 요리입니다. 여기서 고추는 다져지지 않고 통째로 제공되어 누구든지 한 입 베어 물고 불꽃을 감당해 보라는 도전이 됩니다. 짠맛을 좋아하신다면 캠파가 있습니다. 이는 절인 돼지고기와 물론 더 많은 고추가 들어간 요리로 바삭하게 말린 고추가 풍성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탄의 향신료의 영혼은 에마다치에 있습니다. 이곳의 상징적인 요리로 치즈가 고추 위에 녹아내리며 기도와 도전이 동시에 느껴지는 요리입니다. 현지인들은 고추를 단단한 블록으로 만들어 초고라고 부르며 히말라야의 태양 아래 몇 주 동안 말려서 최대 45분 동안 씹어 먹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보던 부드러운 흰 쌀을 기대하지 마세요. 부탄의 쌀은 붉고 고소하며 단단합니다. 1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자라고 빙하의 물과 맑은 산 공기로 기릅니다. 더 단단하지만 더 생명력 넘칩니다. 강카르 푸엔숨의 그림자 아래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등반 봉구리 중 하나에서 쌀밭은 조용히 흔들리며 기계의 손길 없이 손으로 수확됩니다. 저녁에 서늘함이 찾아오면 부탄의 차는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단순한 잎이 아니라 소금, 버터, 후추로 만들어진 차는 간단한 한 잔을 완전한 의식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러나 부탄의 맛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술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의 성인들은 매년 거의 9리터를 마십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초과합니다. 5,400개의 바가 계곡, 산악 마을, 숲속에 숨겨져 있으며 부탄 사람들이 즐겁고 우정으로 술을 나누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규율은 남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건전한 날로 술이 판매되지 않는 조용한 국가적 휴식입니다. 마치 온 나라가 함께 숨을 쉬는 것처럼요. 부탄에서는 심지어 사치도 사려 깊습니다.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갈증 이상의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안개 낀 저녁에 나무로 지어진 농가에 앉아
짭짤한 차를 마시고 초고의 조각을 간식으로 먹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상한 요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고대의 생명력이 넘치는 산의 왕국의 맛입니다. 대담하고 신성하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탄에서 전통은 유리 진열장에 보관되지 않고 입고 살아가며 일상생활의 바늘로 꿰매어집니다. 팀푸의 분주한 시장에서부터 언덕에 자리 잡은 조용한 사원까지 만나는 모든 부탄 사람, 남자, 여자, 아이는 자신의 유산을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고를 입으며 정교하게 접힌 로브를 허리 높이로 벨트로 묶어 앞쪽에 큰 주머니를 만들어 핸드폰부터 신성한 구슬까지 모든 것을 담습니다. 여성들은 키라를 입으며 우아하게 감싸인 발목 길이의 의상으로 그 색상은 종종 계절이나 가족의 뿌리를 반영합니다. 이것은 의상이 아닙니다. 의복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하고 직장에서 자랑스럽게 착용하며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이러한 의복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종을 방문한다면 영적이고 시민 생활이 만나는 요새 사원에서 남성들은 고와 함께 카본이라는 흰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의 표시로 말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사실 그 스카프의 색상은 패션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흰 카브니는 일반 시민을 의미합니다. 샤프란색 또는 황금색 카브니는 귀족, 승려 및 고위 공직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역사적 무게가 어깨에 부드럽게 얹혀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외부인에게 남성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남성 전통이 우아함으로 정의되는 지구에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학교에 이러한 의복을 입고 다니며 그들이 배우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존중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복은 누군가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키운 문화에 얼마나 깊이 존경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회적 조화와 영적 자부심에 살아있는 직물입니다. 그리고 부탄의 의복이 일상생활에 엮인 전통의 층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생존과 단순함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암시합니다. 부탄에서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창하이며 실과 색으로 노래하며 모든 부탄 사람을 수세기의 자부심으로 감싸줍니다. 부탄에서 보는 지폐나 사치품이 아니라 평화, 공동체, 그리고 만족으로 측정됩니다. 평균 연간 소득이 약 1,400달러인 부탄 사람들은 베트남과 같은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절망의 징후나 부에 대한 집착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대략 8명 중 1명의 부탄인이 빈곤선 이에서 살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30%에 가깝지만 이곳은 삶의 리듬이 느리게 흐르고 부드럽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히 일하고 작은 땅을 경작하거나 직무를 짜거나 마을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며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신앙에 뿌리를 두고 보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탄 남성의 거의 절반이 승려라는 것입니다. 네, 절반입니다. 그들은 안개 낀 언덕과 계곡에 흩어져 있는 사원에서 살며 이른 아침에 사원 바닥을 쓸고 고대의 찬트를 외우며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넋을 잃은 방문객들에게 성수를 제공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의 개념은 야망이나 직함과 연결되지 않고 영적 명확성과 공동체의 균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맥도날드의 황금아치나 스타벅스의 유혹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은행도 물리적인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입금하거나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은행에 가야 하며 은행원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부탄은 설계상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수도 팀푸에 단 3개의 대사관이 있으며 외교는 주로 인도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통화인 눌트럼은 인도 루피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신뢰에 기반한 조용한 경제 동맹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 덕분에 부탄은 세계의 상상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가 마천루나 주식 시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발전은 미소, 깨끗한 공기, 승려들이 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 산사원의 깊은 침묵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계곡을 걸으며 바람이 먼 사원에서의 찬틀을 실어 나르는 것을 느낄 때 부탄의 진정한 분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요함에서 발견됩니다. 부탄의 신비로운 계곡에서는 절이 절벽에 매달려 있고 승려들이 떠오르는 태양에게 기도를 드리는 곳에서 가장 놀랍고 강력한 문화적 상징 중 하나인 남근이 대담하고 부끄러움 없이 신성하게 존재합니다. 이 눈에 띄는 전통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히말라야 전역에서 신성한 미친 사람으로 알려진 존경받는 승려 드룩파 쿨레이의 기이한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경스럽지만 깊이 영적인 드룩파 쿨레이는 그의 시대에 엄격한 종교 규범을 거부하며 성적인 은유, 야생 행동, 유머를 사용하여 마음을 열고 심장을 깨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남근을 저속함이 아니라 생명, 다산, 보호의 신성한 상징으로 도입하였으며 두려움을 웃음으로 이기고 위선에 도전하며 자연의 원초적인 에너지를 포용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유산은 전설이 되었고 오늘날 남근 이미지는 부탄 사람들의 삶의 모든 곳에 엮여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상징이 아니라 어디에나 있습니다. 집의 벽에 그려져 있거나 지붕에서 매달려 있거나 나무 토템의 화려한 색상과 흐르는 리본으로 새겨져 있으며 때로는 용이나 불과 함께 방출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외부인에게는 신중함과 영적 규율로 알려진 나라에서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탄에서는 모순이 없습니다. 남근은 수호자로 여겨지며 악령을 쫓아내고 행운을 초대하며 사람들이 땅에 뿌리를 두고 기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도록 상기시킵니다. 이 전통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은 유명한 다산 사원인 치미 라칸입니다. 여기서 임신을 희망하는 커플들은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와 돌, 대나무 또는 상아로 만들어진 조각된 난근으로 축복받습니다. 이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것들입니다. 방문객들은 열린 마음으로 낡은 길을 걷고 어떤 이들은 믿기지 않는 듯 웃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모든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를 경험합니다. 부탄에서 남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세속과 신성 사이의 영적 다리로 신성한 진리가 종종 처음에는 터무니없게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웃음과 창조 속에서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부탄에서 축제는 삶의 단절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모든 찬트, 발걸음, 나눔은 살아있는 것과 땅, 신성한 것과 연결된 신성한 리듬의 일부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사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깊이 영적인 결합입니다. 승려들은 고대의 만트라를 외우며 부부의 유대를 우주에 엮고 숲의 고요 속에서 의식이 펼쳐집니다. 맥주가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땅에 부어집니다. 축복이 완료된 후에야 신혼 부부는 남은 맥주를 마시며 손님들과 나누어 결혼의 시작뿐만 아니라 공동의 운명의 시작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스포츠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반면 부탄은 궁도라는 국가적 오락을 축제적이고 극적인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는 올림픽 방식이 아닙니다. 두 팀이 긴 들판에서 서로 마주보며 먼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노래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내와 팬들은 재미에 참여하며 상대팀을 방해하기 위해 춤추고 농담을 하며 종종 맥주를 손에 쥐고 웃음을 지으며 즐깁니다. 축제에 관해서는 부탄이 평범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 해는 로아로 시작되며 이 축제에서는 운세가 별이 아니라 반죽공으로 결정됩니다. 각 공 안에는 상징이 숨겨져 있으며 수다스러운 해를 위한 고추, 친절을 위한 소금, 내면 치유를 위한 석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장난스럽지만 깊이 개인적입니다. 그 다음은 자정의 신비로운 주말악한 축제가 열리며
남성 무용수들이 허리띠와 용기를 입고 달빛 아래에서 고대 의식을 수행하여 악령을 쫓아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잡하지 않고 수세기 전에 신성한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성한 태추 축제가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남자들이 챔춤을 추며 말로가 아닌 넓은 발걸음과 황홀한 고요함으로 도덕적, 영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중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명상하는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생한 광경 속에서 한 축제가 조용한 힘으로 빛납니다. 검은목 두루미 축제에서는 전통과 보존이 만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희귀한 새들의 귀환을 기리기 위해 모여들며 문화와 자연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부탄에서 모든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간이 느려지고 마음이 열리며 과거와 현재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함께 춤추는 순간입니다. 부탄의 포부지카 계곡의 조용한 구석에서 공기가 신성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매년 11월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대의 속삭임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검은 목 두루미가 티베트 고원에서 돌아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유령 같은 사자로 계곡에 우아하게 날아옵니다. 그들의 도착은 단순한 계절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귀향이며 부탄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축제로 기념됩니다. 11월 10일 날 마을 사람들과 승려들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희귀한 새들을 조상으로 다시 태어난 영혼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은 검은목 두루미 축제이며 생태와 존경이 하나가 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지역 아이들이 흐르는 의상을 입고 검은목 두루미의 평화로운 움직임을 모방하며 춤추는 매혹적인 두루미 춤으로 중심을 이룹니다. 그 주위에서 승려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가면 춤을 추며 노래는 사람과 자연 세계 간의 조화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기도이며 인식을 깨우고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며 참석한 모든 영혼에게 이 두루미의 생존이 우리 모두의 신성한 생존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소음과 소비로 급하게 달려가는 세상에서 부탄은 고요하게 서서 보존이 유행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두루미가 머리 위를 맴돌고 기도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계곡에 서 있을 때 깊은 곳에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은목 두루미 축제는 부탄이 세계에 주는 선물이며 아름다움, 균형,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신성한 이야기의 일부분임을 기억하는 조용한 힘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탄의 안개로 감싸인 계곡 깊숙이, 기도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이 있는 곳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깊고 조용한 급진적인 영적 길이 존재합니다. 로숨 초숨이라고 알려진 이 고대 수도원 은신처는 불교에서 가장 강렬한 헌신 중 하나입니다. 현대 생활의 리듬에서 멀리 떨어져 주어진 시간에 몇백 명의 승려와 수녀만이 이 길을 따르며 완전한 고립 속으로 들어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드룩파 카규와 닉마 학교의 신성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은신처는 단순한 침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아, 편안함,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1171 동안 이 수행자들은 고독 속에서 살며 간단한 식사와 영적인 결단으로 유지되며 새벽 전에 일어나 몇 시간 동안 명상하고 신성한 경전을 공부하며 현실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숫자 3은 불교에서 강력한 의미를 지니며 몸, 말, 마음을 나타내며 이 길의 세 보석을 의미합니다. 은신처 내부의 모든 순간은 이들을 정화하고 정렬하는 데 설계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상이 마감일과 방해물로 시간을 세는 동안 여기서는 다르게 흐릅니다. 느리게, 안으로. 매일이 거울이 됩니다. 매 숨이 교훈이 됩니다. 끝에 박수가 없고 세속적인 인식도 없으며 단지 몇 사람이 결코 보지 못할 곳에서의 지혜가 조용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성취와 소음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움입니다.
부탄의 수도원 은신처는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타이틀, 일정을, 화면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이 숨겨진 전통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앉아있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